첫 번째. 자, 파울리 베타의 원리야. 자, 파울리라는 과학자가 찾아낸 거야. 자, 일단,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첫 번째 뭐냐?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한 개의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 있지? 주방자스, 이 네 개의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같이 올 수가 없다. 자, 이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이 전자들이 갖는 네 가지 주방자수, 이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같이 올 수가 없답니다. 자, 3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졌어. 그러면 요 두 개의 전자들이 갖는 각각의 양자수를 한번 다 표시해 보자는 거지. 자, 3s니까 주양자수 3이고, 자, s오비탈이니까 방위양자수 모두 다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도 0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주방자는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주방자는 오비탈의 정보니까. 맞니? 그 전자가 들어있는. 그러면 이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가 자, 둘 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업이라면 이렇게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요? 봐봐.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똑같지. 방향이 하나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 서로 상쇄된다고 그랬지. 근데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버려. 자, 우리가 항상 화학에서 안정하다. 변화가 적다. 에너지가 최소가 돼야 된다. 인력이 커야 된다. 반발력은 작아야 된다. 근데 얘는 반발력이 세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이 작으려면 어떻게 돼?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방자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같이 올 수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뭐가 달라야 된다?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달라야 된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돼요, 안 돼요? 다운, 돼요, 안 돼요? 다운,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반발력 생기잖아. 그럼 결국은 반발력이 안 생기려면 그냥 다운만 된다는 거지. 얘만 가능하다. 그러면 또 업끼리 다운끼리 반발력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업다운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스핀 자기 양자수 달라야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뭐냐? 한 개의 오비탈에는 자, 최대 채워질 수 있는 전자가 몇 개야? 그치. 두 개의 전자가 채울 수 있다. 자, 세 개의 전자는 안 된다. 그치? 무조건 두 개. 그러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가 두 개네. 그럼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무조건 얘는 한 개잖아. 그럼 s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두 개가 채워질 수 있어. 맞니? 자, p오비탈은 px, py, pz니까 어떻게 될까? px에 두 개 채우고 py에 최대 두 개 들어가고 pz에 두 개 들어가겠다. 그치? 그래서 총 6개가 들어갈 수 있어. 전자가. 그럼 d오비탈은 몇 개 전자가 채워줄 수 있어? D는 5개 있잖아. 그럼 한 개당 2개니까 2, 50, 10개 아니야. 자, F오비탈은 그러면 7개니까 14개 전자가 최대한 채워줄 수 있네.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봐봐. K 껍질은
1s니까 최대 채워질 수 있는 전자가 2개야. 그치? 1s2. L 껍질은 2s, 2p니까 2개, 6개 채워집니다. N 껍질은 3s, 3p, 3d니까 2개, 6개, 10개가 돼요. N 껍질은 4s, 4p, 4d, 4f니까 2개, 6개, 10개, 14개가 되죠. 맞니? 그래서 K 껍질에는 최대 2개 전자가 채워질 수 있고 L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고 최대 N 껍질에는 몇 개? 18개. N 껍질은 32개. 맞니? 그래서 그 껍질에 최대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최대 허용 전자수 이렇게 표현할 거야. 최대 허용 전자수. 알지? 그래서 2, 8, 18, 32 이렇게. 그럼 5껍질 몇 개가 돼야 돼? 5껍질. 5, K, L, N, N, O, P, Q 이렇게 하잖아. 5껍질 몇 개? 아니지. 32개지. 왜냐면 S, P, D, F 딱 4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 5껍질은 5S, 5P, 5D, 5F야. 그러니까 32개야. 그러니까 2, 8, 18, 32, 32 이렇게 간단 말이야. 채워줄 수 있는 전자수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야. 자, 이해됐니? 자, 다음 두 번째. 훈투의 규칙. 자, 훈투라는 과학자가 이제 찾아낸 게 훈투스 룰. 자, 훈투의 규칙은 어떤 경우냐면 방향성을 갖는 오비탈 뭐가 있을까? S 빼고. 자, PDF란 말이지. 그럼 방향성을 갖는 오비탈에서 전자를 우리가 배치할 거야. 자, 전자가 채워질 겁니다. 즉, 2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채워진대요. 알겠지? 그러면은 EPX, EPY, EPZ에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고 EPX, EPY, EPZ에서 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 2개의 전자 배치에서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전자 배치.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는 오비탈에서 전자가 채워질 때는 최소한 오비탈이 3개니까 그치? 들어가는 전자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띄고 있어. 그치? 그 마이너스 간에 뭐가 생겨버려?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최소가 되게끔. 전자 배치해! 이 얘기야. 이게 바로 파울 베타 원리. 훈테 규칙이야. 그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거는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위에 거죠. 왜냐면 얘는 X, Y축에 전자들이 몰려 있잖아. Z축에는 전자가 없잖아.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 간에 밀어내는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즉 모든 방향성에, 알겠니? 모든 방향성에 고르게 배치를 하라는 얘기야. 자, 모든 방향성에 고르게 배치를 해. 그러니까 X, Y, Z축에 골고루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X축하고 Y축에만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훈트에 어긋나는 거야. 불안정한 거야. 자, 근데 얘는 지금 얘는 쌍을 이루고 있지. EPX의 2개 쌍을 이루고 있지만 자, 그래서 업다운은 뭐다? 파울이 베타 원리야. 업다운. 얘는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 지금 혼자 있지. 그래서 얘를 홀전자. 홀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방향성에 고르게 배치했을 때는 홀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그치. 그래서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배치해라. 자, 홀 전자수가 최대가 돼야 돼. 홀 전자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홀 전자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3D 오비탈이 6개입니다. 홀 전자가 몇 개예요? 아니죠. D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 그 모든 방향성에 하나, 둘, 셋, 넷, 5, 6. 그 홀전자 몇 개 돼?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개의 홀전자를 갖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자,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채워져 있대. 모든 방향성에 4개를 집어넣어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치? 자. 일단은, 요렇게만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다 훈트를 만족한다? 모두 훈트 만족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에너지 준위가 EPX나 EPY나 EPZ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홀 전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홀 전자가 어디에 있든 홀 전자 수가 그냥 최대가 되면은 방향성 안에서는 똑같은 거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EPX, EPY, EPZ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얘는 훈트를 만족할까요? 훈트를 만족할까? 훈트를 만족하지 못한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자, 스핀 자기 양자수만 볼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다 더하면 얼마니?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도 다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지. 근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치?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얘랑 홀전자 수가 2개로 맞지만 자, 스핀 자기 양자수의 합이 달라졌지.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치? 성질이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건 훈트에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규칙을 정하자. 홀전자를 표시할 때는 자, 이렇게 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업하고 다운은 홀 전자 수로 보면 똑같은 거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잖아.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원소의 성질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그거는 성립이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까? 그래요? 자, 무조건 업으로 갑시다. 그래서 홀전자를 다운하게 되면은 얘는 훈트에 어긋나는 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 또는 업다운이야. 알겠니? 업 아니면 업다운으로 표현할 거야. 알겠지? 네. 그냥 무조건 더해서 1인데요. 아니. 더해서 1이 아니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 가서 일반학에서 배우는 건데 훈트의 규칙은 이렇게 돼요.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 쪽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로 최대값 같지만 얘는 0이니까 최대값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쪽으로 배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 그냥 홀전자는 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 업다운이다. 이렇게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업 아니면 업다운.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업다운이야. 자, 다음 세 번째. 싸움의 원리 또는 축조 원리라고 해. 자, 우리 지금 얘는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다전자. 그치? 그럼 전자가 오비탈이 들어갔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전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는 오비탈이 들어갈 때 아무 오비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라는 거야. 알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자,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첫 번째, 자, 무조건 무엇에 비례한다? 주방. 맞지? 주양자수와 방양자수의 합이 된다. 주방이야. 주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p 오비탈하고 4,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3d 오비탈하고 4s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야겠죠. 그냥 우리는 무심코 그냥 주양자수 크니까 얘가 크겠네 라고 할 건데 그 경우는 딱 수소밖에 적용이 안 돼. 수소는 무조건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얘는 다전자잖아. 그럼 뭘 봐야 된다? 주방을 봐라. 3 플러스 2, 4 플러스 0. 자, 누가 클까? 3D가 더 커요. 그럼 3D부터 채워져요? 4S부터 채워져요? 4S 채운 다음에 3D 채우는 거야. 순서가 달라져. 그래서 바로 이런 거고.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주방이 같으면 그러니까 3D하고 4P가 있어. 그러면 주방을 보잔 말이야. 3 플러스 2, 4 플러스 1로 똑같이 5로 갔잖아. 그치? 그럼 주방이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바로 주양자수야. 그러니까 주방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비교해야 돼. 주방이 큰 놈이 크고 같으면은 주양자수 큰 놈이 큰 거야. 알겠니? 이때는 주양자수만 보는 거야. 정리했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뭐 아우프바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다전자에서는 주방이다. 첫 번째 주방이 클수록, 자 주방이 같은 뭐야? 두 번째 주양자 수가 클수록. 자 1s, 2s, 3s, 4s, 뭐 5s 막 있겠지. 자 P는 2P, 3P, 4P, 5P.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D는 3D, 4D, 5D. 자 F는 4F, 5F. 뭐 여기 이제 6 들어가고 7 들어가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순서대로 한번 이제 찾아볼 거야. 먼저 주방을 가야겠지. 1 플러스 0 맞니? 2 플러스 0, 3 플러스 0. 자, 얘는 4 플러스 0, 5 플러스 0이 된다. 주방이. 자, 어떻게 돼?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 플러스 1. 아이고. 얘는 5 플러스 1. 그치? 주방. 얘는 3 플러스 2, 4 플러스 2, 5 플러스 2. 얘는 4 플러스 3, 5 플러스 3. 자, 이렇게 나와. 됐지? 자, 그럼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대로 한번 이제 해볼게. 자, 주방이 가장 작은 게 뭐야? 1S예요. 맞니? 그 다음에 찾아봐. 똑같이. 그럼 누가 작어? 2P. 그치? 똑같이. 누가 작어? 똑같이 5로. 그럼 요렇게 갈수록 작아지겠, 여기가 제일 작네. 그러면 3D, 4P, 5S. 자,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외울 때 이거 다 한 다음에 외울 거냐고. 주방 다 쓴 다음에. 그러니까 원리만 알아두자는 거야, 원리만. 그러면 이제 찾는 거 간단해. 그냥 1S, 여기 주방 빼고 이렇게 딱 써. 그리고 난 이 순서가 뭐냐? 이렇게 대각선으로 통과시키란 말이야. 자, 대각선으로 통과하는 순서가 바로 에너지 준위가 작은 것부터 커지는 순서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굳이 우리가 이걸 다 주방을 다 표시한 다음에 이제 할 필요 없이 그냥 대각선으로 부었을 때 순서대로 써주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아마 이렇게 대각선 그은 그림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봐봐. 1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져요. 몇 개? 2개. 그치? 자, 2에서 다 채우고 2개. 2에서 다 채우면 2P 채우겠지? 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3S 2개 채우고 3P 6개 채우고요. 자, 4S 2개 채우고요. 3D 10개 채우고 6개 채우고 2개 채울 거예요. 자, 1의 순서대로 전자들 2개, 2개, 6개, 2개 이렇게 딱 채워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는다는 얘기지. 쌓는 그 싸움의 원리. 자, 쌓아서 만들잖아. 축조한다. 그게 축조의 원리라고도 얘기해. 이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자수가 총 몇 개? 그러니까 여기가 원자 번호 1번부터 몇 번까지야? 20번까지가 요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래서 4S 2개 채우면은 20개니까 20번에 칼슘이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21번은 3D에 채우는 거야. 22번도 3D.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자 번호 30번까지야. 전자가 30개니까 원자 번호 30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얘기야.
알겠니? 자, 1번의 수소 1s1입니다. 그럼 잘 봐요. 우리가 껍질은 무조건 뭘로 판단한다?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로 판단한다. 그러면 1이니까 아, K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구나. 자, 2번의 헬륨 1s에 두 개예요. 그쵸? 그러면 아, 얘는 K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구나. 자, 리튬은 전자 3개니까 1s 2개, 2s 하나가 되겠지? 그치? 1s 2개 채우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2s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1s는 K 껍질이니까 2개. 자, 2s에서 2가 바로 뭐야? L 껍질이니까 L 껍질 1개가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1s 2, 2s 2이니까 K 껍질 2개, L 껍질 2개 돼요. 맞니? 자, 5번의 분소 전자 5개니까 1s 2, 2s 2. 그럼 2s 다 채웠어. 그럼 뭐야? 2p로 넘어가야겠지? 2p1. 그렇잖아. 그 다음 2p잖아. 그러면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s, 2p니까 2개, 1개, 3개가 있네. 전자가 6번의 탄소 1s 2, 2s 2, 2p 2. 그럼 어떻게 돼요? K 껍질 2개, L 껍질 4개가 되는 거야. 7번의 질소 1s 2, 2s 2, 2p 오비탈에 3개. 자, K 껍질 2개, L 껍질 5개 되는 거야. 그치? 자, 8번 산소 1s 2, 2s 2, 2p 4개. 맞지? 그러면은 얘는 K 껍질 2개, L 껍질이 6개 됩니다. 왜요? 주양자수 껍질은 무조건 뭘로 보라고? 뭘로 보라고? 주양자수. 전자 껍질은 무조건 주양자수로 보는 거야. 주양자수로. 알지? 자, 9번의 플로린 1s 2, 2s 2, 2p 5개, K 껍질 2개, L 껍질 7개가 된다. 자, 10번의 네온 1s 2개 채우고 2s 2개 채우니까 2p 오비탈이 6개 채우면 그쵸? 전자 10개 다 채웠지. 그러면 K 껍질 2개, L 껍질에 8개가 된단 말이야. 자, 11번의 나트륨 1s 2, 2s 2, 2p 6개, 10개네? 그럼 2p 다음에 3s잖아. 3s1이야. 그럼 K 껍질 2개, L 8개, 3s니까 M 껍질에 1개. 이런 식으로. 자, 12번의 마그네슘 1s 2, 2s 2, 2p 6개, 3s 2, K 껍질 2, L 8개, M 껍질 2개. 3s니까. 자, 13번 알루미늄 1s 2, 2s 2, 2p 6개, 3s 2, 3p 1, K 껍질 2, L 8개, M 껍질에 3개. 맞니? 자, 14번의 규소 1s 2, 2s 2, 2p 6개, 3s 2, 3p 2개, K 껍질 2, L 8개, M kop질에 4개. 그치?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제 15번에 인. 그럼 1s 2, 2s 2, 2p 6개, 3s 2, 3p 3개. 그럼 여기가 자, K 2, L 8개, M 껍질에 5개.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16번에 황. 1s 2, 2s 2, 2p 6개, 3s 2, 3p 4개, K 껍질 2, L 8개, M 6개. 그치? 자, 17번에 염소. 1s 2, 2s 2, 2p 6개. 그냥 순서대로 채워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는 K 껍질에 2개, L 8개, M 껍질에 7개.
자, 18번에 아르곤 1s2, 2s2, 2p 6개, 3s2, 3p 6개. 자, 어떻게 돼요? K2, L 8개, M 껍질 8개. 자, 19번에 칼륨 1s2, 2s2, 2p 6개, 3s2, 3p 6개 다음에 4sj. 그러면은 4s1 이렇게 하면 돼. 4s1. 그럼 얘는 뭐야? K2, L 8개, M 8개, N 껍질에 하나가 된단 말이야. N 껍질. 4s가 N 껍질이니까. 그치? 자, 20번에 칼슘 1s2, 2s2, 2p 6개, 3s2, 3p 6개, 4s 2개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K2, L 8개, M 8개, N 껍질에 2개. 자, 이거 조심할 게 요게라 9, 10 이 넣어주면 안 돼. 최대 허용 전자수가 2, 8, 18이라고 해서 9개 이러면 안 된다. 현재 들어있는 전자수를 표시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껍질은 뭘로 본다? 자, 꼭 기억해야 된다. 무조건 전자 껍질은 뭘로 확인해? 주, 양자수로 확인한다. 알겠지? 1번부터 20번까지야. 자, 무조건 전자 껍질은 뭘로 확인한다? 주양자수로 확인해라.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지? 그럼 그 외운 걸 바탕으로 이제, 원자 번호가 전자수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전자들을 채워나가야지 싸움의 원리에 만족하는 거야. 자, 이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나가야 싸움의 원리에 만족한다. 응? 아니, 전자 껍질 뭐야? 주양자수잖아, 주양자수. 1s잖아, 1s. 다 1s 있잖아, 1s. 1s가 K 껍질 아니야. 근데 왜 K가 1이고 아니, 1s 오비탈에 전자 한 개잖아. 그러니까 현재 K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 거지. 얘는 1s 오비탈에 2개 있으니까 K 껍질에 2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봐. 1s K 껍질이야. 2s 2p L 껍질이고 3s 3p가 M입니다. 그치? 그럼 K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L 껍질에는 8개. M 껍질에는 5개잖아. 그러면 16이 K4가 되는 건데 어? K가 3s 3K는 1s잖아. 2개 있잖아, 지금. 그 K 껍질 2개야. 무조건 전자 껍질은 뭐다? 주양자수야. N이 1은 무조건 K 껍질이고, N이 2면 무조건 L 껍질이고, N이 3이면 무조건 M이야. 그러니까 2S, 2P니까 L 껍질 8개, 3S, 3P 2개, 4개, M 껍질에 6개 있는 거지. 전자 껍질은 무조건 주양자수로 판단하라고. 자, 전자 껍질은 무조건 주양자수로 판단한다. 무조건. 자, 봐. 자, 1s 2개, 2s 하나, 2p 3개 갑니다. 자,
싸움의 원리에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다시.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들을 다 채우는 거야. 자, 1s에 2개 다 채웠어. 그러면 그 다음 전자는 2s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2s에 2개 다 채우면 그 다음에 2p로 가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1s에 2개 다 채웠지만 2s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2p에 3개야. 그러니까 여기 1개가 덜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는 1개가 덜 채워졌잖아. 그래서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럼 얘는 싸움의 원리에 만족하게끔 전자 배치하면 어떻게 돼? 1s 2개 채우고 2s 2개 채우니까 2p 6개가 되는 거야. 2p 2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갔지. 자, 1s 있는 전자가 2s로 뭐가 된 거니? 들뜬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면 얘는 무슨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면 얘는 뭐다? 들뜬 상태가 된다. 응? 안 어긋나도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할 거야.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어. 알겠지? 자. 최외곽 전자라는 것이 있어. 최외곽 전자는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야. 그럼 마지막 껍질이라는 얘기는, 자, 다시. 우리가 전자 배치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거 아니다. 열심히 막 외우고 했는데 얘 때문에 헷갈린다. 무조건 전자 껍질을 뭘로 판단해? 주양자수야, 주양자수. 주양자수로 판단하라고, 전자 껍질은. 알겠지? 자,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 판단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껍질의 전자는 주양자수가 어떤 전자야? 주 양자수가 가장 큰 전자가 최외곽 전자입니다. 알겠니? 자,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응?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자, 다시. 최외곽 전자수 물어봤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야. 그건 뭐야? 주양자수가 가장 큰 거. 주양자수 가장 큰 거 뭔데? 그래서 2개. 4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있잖아. 주양자수가 가장 큰 것이 4s에 있는 2개잖아.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2개야. 자, 봐. 자, K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L 껍질에 몇 개 있어? M 껍질에 몇 개 있어? 아니죠. 3s, 3p, 3d가 n이잖아. 2, 6, 3 11개가 있잖아. N 껍질 4S에 2개가 있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최외곽 전자는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고 뭐다? 주양자수가 가장 큰 전자. 그래서 항상 전자 껍질은 뭘로 판단한다? 그치. 주양자수로 판단하는 거야. 전자 껍질은 무조건 주양자수로 판단해.
자, 전자껍질은 무조건 주양자 수로 판단해. 꼭 기억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헷갈리잖아. 그치? 이게 진짜 헷갈려. 무조건, 이게 제일, 우리가 있잖아. 2단원 했을 때 전자 배치가 메인이거든? 이거는 3단원하고도 연결돼. 전자 배치를 완벽하게 해야 돼. 자, 이 완벽하게 해야 2단원과 3단원에서 복잡하게 응용이 되는 문제도 있어. 그 문제들을 우리는 전자 배치로 다 쉽게 풀 수가 있어. 전자 배치가 돼야지 쉽게 풀려. 전자 배치가 돼야지. 그런데 그 전자 배치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체외각 전자, 체외각 전자. 체외각 전자.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이제 꽤 많은 애들이 체외각 전자 몇 개니? 쌤 3개예요. 마지막 오비탈의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아니라 체외각 전자는 마지막 껍질이기 때문에 껍질은 뭐다? 주양자수. 그래서 주양자수가 가장 큰 전자만 찾으면 돼. 주양자수가 가장 큰 전자가 몇 개냐? 4S에 2개가 있으니까 2개가 돼야지. 자, 무슨 상태인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전자 배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기껏 다 해놓고서, 자,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 막 응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전자 껍질을 무조건 뭘로 판단한다? 주양자수로 판단해라. 주양자수로. 그래서 집에 가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요 싸움의 원리대로 한번 쭉 해봐야 돼. 알지? 알겠니? 자, 됐어. 여기 지워도 돼? 요요요요요요. 자. 우리가 전자 배치에서 자, 봐. 이겁니다, 이거. 자, 존재하는 전자 배치는요, 딱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존재하는 전자 배치. 존재하는 전자 배치는 딱 2개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존재하는 전자 배치야. 알지?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우리가 어떤 원자든 이온이든 존재하는 전자 배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존재하는 전자 배치는 딱 우리가 2가지로 구분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네,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네. 자, 이렇게 구분할 거야. 그러면 존재하는 전자 배치라는 것은 이 말이란 즉슨 존재하지 않는 전자 배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존재하는 전자 배치가 되려면 일단 무조건 뭘 만족해야 될까요? 파울리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업 아니면 업다운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파울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알겠지? 그래서 존재하는 전자 배치는 무조건 뭐부터 만족해야 된다? 파울리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 배치 문제 나오면 업다운 꼭 체크해야 된다. 알겠지? 업다운을 꼭 체크하고. 자, 그리고 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고 들뜬 상태. 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 얘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 자, 바닥 상태는요. 싸움의 원리와 훈트를
모두 만족해야 돼. 알지? 자, 그러니까 파울리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전자배치에서 싸움의 원리. 자, 이게 그 순서는 얘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훈트야. 1번, 2번. 체크하는 순서는. 자, 그러면은, 둘 다 만족하네? 그럼 얘는 뭐야? 바닥 상태. 그럼 들뜬 상태는 싸움에 어긋나거나 훈트에 어긋나거나. 자, 훈트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니까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잘 봐야 돼. 원자 번호 8번에 산소가 있대요. 각 1s 업다운, 2s 업다운, EPX, EPY, EPZ. 그러면 전자가 총 8개지? 하나, 둘, 셋, 넷. 자, 나는 EPX, EPY, EPZ. 자, 다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주어지면 우리는 뭐부터 확인한다? 파울리를 체크한다. 없다, 없다, 없다. 파울리 만족하지? 없다, 없다, 파울리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보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맞니? 아니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들뜬 상태, 바닥 상태는 존재하는 전자 배치에서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체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울리 어긋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바닥 상태, 들뜬 상태란 단어 들어가면 다 틀린 거야, 이거. 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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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자, 파울리 만족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울리 만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체크하라고요? 싸움의 원리. 1s, 2s 다 채웠네? 싸움 만족하지? 자, 근데 1s, 2s, 뭐야 이거? 싸움에 어긋났네? 그 무슨 상태다? 얘는 들뜬 상태가 된다. 자, 1s, 2s 싸움 만족하죠? 그럼 두 번째, 훈트를 봐야지? 홀전자 2개, 훈트로 만족하네? 그럼 얘가 바로 뭐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홀전자 빵개 됐지? 훈트에 어긋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 체크. 꼭 확인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우리가 막연하게 통합에서 배웠던 그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이제 구분을 좀 해줄 거야.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자, 최외곽 전자라는 게 있었잖아. 원자과 전자라는 것이 있어. 자,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반응에 관여한 전자가 원자과 전자잖아. 자, 그 원자과 전자 찾는 방법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최외곽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가 돼. 알겠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최외곽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야.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서는 원자가 전자수 들뜬 상태라더라도 원자가 전자수 물어보면 무조건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따져야 돼. 그럼 최외곽 전자는 바닥과 들뜬 상관없어. 얘는 현재 전자 배치에서 얘기할 거야. 바닥 상태는 들뜬 상태는 상관없다. 현재 전자 배치에서. 그러니까 1에서 2, 2에서 2, 2p 5개, 3에서 1입니다. 자, 최외곽, 자, 3에서 2라고 할게요. 최외곽 전자수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예요? 아니죠. 1개가 되죠. 왜? 2p잖아. 자, 여기 바닥 상태는 2p 6개, 3s1이지. 바닥 상태로 바꾸면 그렇잖아. 봐봐. 2p 5개, 3s1 하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2p 5개니까 싸움의 원리 어긋났으니까 들뜬 상태잖아, 지금. 그럼 바닥 상태는 어떻게 돼? 2p 6개 다음에 3s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최외곽 전자수는 현재 들어있는 전자수이기 때문에 현재 전자 배치니까 바닥이든 들뜬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3s2가 최외곽 전자 2개. 하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뭘 기준으로 표현한다? 바닥 상태 기준이야. 바닥 상태.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바닥 상태 기준이니까 바닥 상태는 3s1이잖아. 그래서 1개가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이런 것들 헷갈리는 것들이 끼어들었을 때 보기로 나오잖아. 틀려. 그것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야. 이런 거 하나하나에 틀리는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에. 그치. 잎이 6개가 돼야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 어긋났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지금 들뜬 상태잖아.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그냥 2개 하면 되지만 원자과 전자를 2개로 하면 안 돼. 자,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이제 몇 쪽 있지. 우리 주기하고 주기하고 족 있잖아.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무조건 바닥 상태 기준으로 가는 거야. 바닥 상태 기준.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 전자 배치. 이거 되면은 2단원 반 이상 끝난 거야. 그러면 왜냐면 다 전자 배치 가지고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이제. 다 전자 배치로 설명할 거야. 2단원, 3단원도 다 전자 배치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 배치가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야 돼. 됐네.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것이 들어왔어. 그치? 가서 잘 정리하고, 외우고, 백지로 외워, 백지로. 그러니까는 연습장 꺼내놓고서 네가 외운 걸 써. 그리고 빠진 거 다시 외우고, 체크하고. 왜냐면 여기 진짜로 이거 오늘 한 거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